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역전의 용사 노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나날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힘차게 지금 도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데요.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믿고 맡기는 이 패널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강지호 이분뉴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대한민국의 내란 재판은 이 사람이 다 꽉 잡고 있다. 그럼요.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잘하고 아니 있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잖아요. 다 잡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럼요. 그럼요. 아 내가 다 잡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확인해. 아, 좀 거만해 보이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윤석열보다 많이 들어갔으면 윤석열보다는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요. 윤석열이 불출석 16번 했잖아요. 네. 그때는 저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구나. 네. 잘하셨어요. 네. 이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 의상이 예쁘네요. 색깔이 잘 어울리고. 아, 그래요? 네. 또 생각 없이 입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그거 안 하시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거 안 님이 예, 하면 좀 이걸 너무 별로라고 저자세로 보인다. 얘기가 사실 그거 나도 좀 별로였는데. 아, 그래요? 네. 좀 내가 여러 주변에서는- 눈치를 줬는데. 제가 좀 둔합니다.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경 기자가 안 말해도 여러분들은 알아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전계환 정치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취재 많이 하는 거 아십니까? 아, 당연히 알죠. 아, 취재한 것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푸는 것 같은데. 뭐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가능한 취재에서 좀 새로운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어떤 좀 이 줄기 옆에 있는 격까지라도 볼까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오늘도 장성철 소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힘 내부 사정이 이게 장난이 아니다. 오늘도 뭐 주제를 다루겠지만 야 보수 쪽에 있는 인사들 이야기도 평소에 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막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이 이렇게 얘기할 네. 수가 있는데 참 내용이 복잡하더라고요. 아 진짜 복잡한 게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에 그 박미 위원 민주당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박미통신위원회. 근데 거기에 신경도 안 쓰고 네. 내분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은 아무런 대응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장동혁 대표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하고의 이제 관계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도 또 그것 이외 여러 가지 문제에 지금 휩싸여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민주당이 더 정신없어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제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을 보고는 일단 쳐다보기 싫은데 야 싸움을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하지? 그런데 민주당에도 역시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좀 질서 있게 정리를 하는 것 같다. 약간 티격태격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절차를 밟고 있고 소명을 하지만 원칙대로 정리한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러면 또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이거 충분히 수렴하세요라고 하니까 막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더라도 그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이렇게 좀 접어드는데 네. 국민의힘은 갈등이 새로운 갈등거리를 던져서 더 막 얽히고 설켜서 이게 뭐 야 어떻게 해소가 돼? 자기들도 사실 행동을 하면서 이 결과가 어떨지 아무도 몰라요. 그 해결이 되는 것보다 갈등이 더 악화되는 방식으로 계속 가버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 느닷없이 지금 단식 카드를 꺼내버리니까 국힘에서는 뭘 하느냐. 할 말이 없다는 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답변이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 정치 천재다. 이 사람 어떻게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나 그런 얘기도 사실 나와요. 반박해 드릴까요? 아니야 저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면 저게 정치 천재 맞죠. 근데 저게 패싸움이잖아요. 칼싸움이 아니잖아요. 혼자 칼 들고 저렇게 한다면 당이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당을 생각하거나 또는 제1야당의 위치에서 당대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생각은 20, 30%, 7, 80%는 뭡니까? 지지하는 세력, 정당, 그리고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또 어떻게 판단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질러버리니까 나한테 아무도 공격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동혁식 정치인데 결과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 최영도 의원이 아 그거 단식하는 거 참 힘들 텐데 이렇게 그럼 안 힘들겠어요? 사실은 그 말은 그냥 하지 말아라. 이거 의미가 없는 단식을 왜 하느냐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건데 그런 식으로 막 정색하려고 딱 받아버리니까 사실 그 이후에 대화가 안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장동혁 대표는 사실 이걸 가지고 이제 목숨을 걸고 있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공천헌금 또 정치권 비리 연루가 있는 통일교 관련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로텐더 홀에서 단식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2차 종합특검법 처리 관련해 가지고 야당이 필리버스터하는 이 와중에 벌어진 것이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효과가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 장동혁 대표가 맨파워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약간 맨파워가 있었다라고 하면 본인이 주장하는 것을 언론사나 이런 데서 막 받아서 많이 적어줄 테고 또 네. 관심도 많이 가져줄 텐데 그런 힘이 없으니까 이 단식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퍼뜨려지는 건 그건 거잖아요. 왜 민주당 문제 있으면 통일교도 받아야지. 왜 공천헌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통일 게이트 우리 받을게 너네도 그럼 신천지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또 안 받는다고 하거든요. 이 얘기도 많이 좀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오해가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보세요. 국민의힘은 니네 민주당 통일교 받아라. 그 민주당 그래 그럼 니네도 신천지 받아라. 이렇게 대립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 그게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정교 그러니까 그 정치하고 종교가 유착된 것은 안 된다 이게 헌법에 반하는 일이다. 그 대통령도 정교 분리를 계속해서 그 전에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계속 얘기를 해 오셨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거예요. 종교 단체가 정치권하고 너무나도 유착된 게 많으니까 이거 과거에서부터 통일교하고 신천지를 그때 과거에서부터 계속 많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네. 통틀어서 다 받아 버리자 이거를 한 번에 묶어서 종교를 묶어서 받자. 근데 국민의힘 제가 다 취재를 해봤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야 신천지는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제 그랬죠. 통일교도 일부 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묶어서 받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또 막무가내예요. 그냥 통일교부터 해라. 지금 집권 여당과 집권 이재명 정부 통일교 문제 있지 않느냐. 니네가 집권당이니까 이것부터 해라. 그래서 제가 1년도 아직 안 됐다. 너희들도 그럼 그전에 집권 여당이었고 집권당 아니었느냐. 아니 그건 과거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니까 그냥 통일교만 받으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해요. 하여튼간 사실은 이제 명분이 제가 보기엔 없어 보이고 오로지 신천지는 못 받겠다. 그냥 지금 현재 있는 통일교만 넣고서 빨리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여서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의 단식 선언하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개혁신당과 함께 싸우기로 했습니다. 전하람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본회의장에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서는 순간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 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특검법의 무도함과 그리고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저의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께 더 강력하게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전달은 잘 된 건가요? 정계 대표님? 일단 제가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하자 좋습니다. 신천지 넣자 뭐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어 공천헌금 파동 터졌다 뭐 특검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수사 진행 상황이 좀 진척이 되고 난 뒤에 뭔가 미흡하다. 야 이거 왜 강선우 수사 제대로 안 되느냐. 김경 지금 나왔는데 말 바꾸게 하는 거 지금 이제 완전히 지금 서울경찰청에서도 이거 제대로 잡았다. 돈까지 줬다고 하니까 이제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국회 지금 제명글자 밟아야 되는 이제 수순까지 가고 있어요. 이게 좀 미흡하다. 잘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공천헌금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되는데 뭘 특검을 하자는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라고요. 수사 진행 상황이 뭔가 좀 답보 상태에 있다거나 잘 안 되는 거를 찾아내보라고.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수사 엄청 강하게 하려고 지금 압수수색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특검을 해요? 하면 되지. 미흡하면 하면 되잖아요. 이건 제가 상투적으로 부족하면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아예 민주당도 이번 기회에 불법적인 정치 자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뿌리를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특검을 하자고 단식을 해버린다. 그러면 당장 댓글로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야 그럼 단식 좀 며칠 할 거야? 5일? 7일? 10일? 문제는 이게 탈출구가 없는데 단식하다가 돌아올 때는 그럼 원로들 다시 다 났을까요? 자 조롱거리처럼 91세 되신 노인들이 오셔서 노인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죠. 원로 당의 어른들이 와서 말려주면 할까요? 아니면 본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말려주면 합니까? 아니면 대안과 미래 같은 단체에서도 하면 합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뛰어들면 돌아 나올지 저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논리의 정당성보다는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리를 누군가 연탐하거나 물러나라고 이야기는 못하겠구나. 확실하다. 그러면 장동혁은 스스로 대표직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단식 이외에는 내용으로 봐서는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후 3시 50분쯤에 국회 롯텐더홀에 책상과 의자를 설치하고 무기한 단식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강아지도 배부르면 그만 먹는데 이 사람들은 배가 터지려고 하는데도 꾸역꾸역 멈출 줄을 모른다. 1년 내내 내란머리하고 3대 특검에서 탈탈 털었지만 새로 나온 게 없는데 2차 종합특검까지 한다고 한다. 2차 종합특검법의 무도함과 통일교 공천헌금 특검법을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함이 제 단식을 통해 국민께 더 강력히 전달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예고 없이 깜짝 발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으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원래 장 대표가 언제 단식할까를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었다. 한 달 됐다. 오늘쯤 할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출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는 기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해외 출장 중이었다가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과 공조하기 위해서 조기 귀국할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주호영 국회 부의장하고 함께 그 멕시코에 지금 출장가 있었거든요. 뭐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지금 오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천하람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 하고 있고 그래서 개혁신당이 지금 국민의힘하고 어쨌든 공조하는 시스템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3대 특검을 했는데 종합특검 다시 하자. 그러면 제가 국민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 뭐 상당히 진척됐다. 윤석열 사형 구형되고 뭐 나중에 선고까지 이제 사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제일 큰 문제가 김건희 특검이에요. 김건희 특검 관련돼서 제대로 수사된 게 있습니까? 국정농단 저렇게 많이 했다고 누가 생각했어요? 네. 정말로 수박 끄달기식으로 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수사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이거 이대로 넘어가면 그냥 다 없어지는 겁니까? 이거 하자는 게 핵심이에요. 윤석열 다시 죽이자가 아니라 김건희가 해왔던 그 행태에 대한 국정농단 하나하나 밝혀야 될 게 나왔다. 이거 국민적인 요구 아닙니까? 그래서 4차 종합 지금 이제 종합특검을 하자는 것인데 이걸 마치 특검해가지고 진짜 다 털었어요. 김건희가 다 털지도 못했죠. 시작도 못했지. 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국민들한테 질문을 던지면 왜 종합특검이 지금 필요하냐.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앞으로는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정농단과 관련돼서는 얼씬도 할 생각을 하지 마라. 당사자도 필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도 국정농단 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거 최소한 남겨야 되는 것이 내란을 끝낸 국민들의 요구 아닙니까? 네. 이경 기자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무기한 단식은 꼼수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네. 기조하에 취재를 했죠.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아니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 통일교 특검만 하자 마치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는 것처럼 제가 민주당 취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장동혁 그 대표의 말만 들으면 민주당이 절대로 통일교 특검을 받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절대 아니었다. 장동혁 대표가 막 주장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을 거론하면서 하더라고요. 그 전재수 전 장관과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으나 SNS를 보니 전재수 장관은 계속해서 통일교 특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정부에 해수부와 정부에 그 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장관직을 한 달 전에 내려놨잖아요. 처음으로 SNS 썼더라고요. 나는 통일교 특검 하라고 했다. 나도 억울하다 하라고 했다. 그리고 거기에 해양 한일 해저 터널 특검까지 하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일교 특검 그러니까 정교 분리 정교 유착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다 하자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은 1차 특검은 1차 종합 특검은 우리가 크게는 내란 특검이고 혹시 헷갈릴까봐 2차 종합 특검은 이제 정교 분리 특검이라고 해서 이제 그 명칭은 2차 종합 특검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그겁니다. 그래. 받아라 그러면 니네들.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전부 다 받던지 이걸 받지 않겠다면 이게 정말 문제 있으니까 우리가 다 싹 고쳐야 된다. 검경 합동수사를 받던지 양자택일 해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국민의힘도 약간 양쪽인 것 같아요. 그 장동혁 체제를 옹호하는 그 사람들은 막 자꾸 이재명 정부를 악마화 시킵니다. 본인들이 되게 그 정의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요. 아무리 질문해도 다시 도돌이표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장동혁 체제가 아닌 사람들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단식하다 쓰러져 그냥 집에 가라고 하시라고. 장동혁 대표요. 측근이? 네, 안 측근 말고.
측근 말고 장동혁과 반대되어 있는 국민의힘 측 사람들은 아니 그냥 그냥 그럼 뭐 단식하라고 하세요. 단식 계속 하다가 쓰러져서 그냥 집에 가시라고 하세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장동혁 대표가 원래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의결을 최고위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뭐 기회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지금 단식에 돌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많이 몰려 있죠. 그리고 이제 탈출구를 찾고 재미를 좀 봤지 않습니까? 24시간 참 개인적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필리버스터 한다고. 그렇죠. 그때도 이제 본인이 사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잠재웠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나 주변 인물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이게 뭐 도저히 국힘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수용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발언들, 심하게는 극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길이 없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본인에게 관심이 쏠리게 하고 마치 결사항전의 여지를 불태운다. 또 이준석도 거기에 호응을 해주는 여러 가지 배경을 종합해봤을 때 이것이야말로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최고의 카드다라고 이제 판단했을 가능성이 아니 근데 높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신천지는 무조건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하고 뭐가 있어요? 그들은 저는 그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니 왜 신천지만 빼야 되냐? 아니 그러니까 우선 통일교가 현 정부와 너무나 유착되어 있으니까 집권 이재명 정부니까 이거부터 하자. 이것저것 어떻게 다 하냐.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신천지는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느냐. 거기서 제가 얘기했죠. 통일교도 지금 수사하고 있다. 아, 그건 모르겠고 우선 신천지는 못 받고 통일교 특검부터 해라. 아예 대답이 제가 인터뷰한 것도 우리 스펙스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데요. 보시면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다람쥐 챗받기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언론인 입장에서 질문하는 거니까 질문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는 필리버스터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하고 지금 단식밖에 없습니까? 거기서도 길게 얘기하는데요.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천지하고 국민의힘하고의 관계가 그래서 점점 더 의심스럽고 점점 더 뭔가 정말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저도 이거를 쭉 보니까 이제 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짜 통일교 게이트라든지 민주당 공적 현금에 대해서 이걸 들어줄 거라 생각을 하고 단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를 끌고 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립구도를 만든 다음에 야 봐봐라, 야 민주당이 깨끗하면 이걸 무조건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고 제 주변 또래 친구들을 보면 저도 그렇지만 이 기사 이렇게 헤드라인만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기사가 어떻게 써져 있냐면 국민의힘은 신천지는 안 받으려고 해 이런 기사 제목을 안 써요. 민주당 이런 점을 요구하는데 안 받아. 그러면 애들은 왜 그럴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여론 형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말 나온 김에 좀 털어놓고 한번 해보죠. 자, 신천지가 등장한 건 언제입니까? 지금 2022년도 대통령 선거 이전에 2021년도로 넘어가죠. 네. 윤석열이가 출마한다 만다 할 때가 2021년도 6월 말쯤 됐어요. 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미 나왔고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조차도 신천지 때문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던 발언이 있을 거예요. 신천지 10만 당원 뭐 뭐지 뭐 어쩌지 그렇죠. 그랬죠. 예. 그래서 윤석열 대선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이거 완전히 선거를 특정 종교단체가 결탁을 해서 아예 말아먹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이 이야기는 국민의힘 당 내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신천지가 손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나서는 통일교가 갑자기 등장을 하죠. 그렇죠. 자, 통일교를 연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윤영호와 바로 건진법사가 연결을 해가지고 연결이 되고 그러고 나서 자, 그 다음 총선에 이제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가 10만 명을 한다. 실제 10,000명을 했다. 20,000명을 했다. 그것은 이제 엇갈리고 있죠. 그 이전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그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과 어떤 결탁 관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신천지는 순수하게 당원만 10만 명 모집해주고 아무것도 안 했다? 결국 신천지가 개입해서 홍준표가 떨어지고 윤석열이가 후보가 됐다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명태균을 통한 여론 조작 의혹.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아예 당헌 당규를 어제 가입해도 투표권을 주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때 당시 당대표가 이준석 그렇죠. 당대표였죠. 예, 그렇게 해서
야, 어제 그러면은 가입해도 오늘 투표권을 준다. 물론 어제 오늘은 아니지만 보통 3개월 이상 가입을 해 있어야 되는데 1개월 만에 1개월 만에 오케이 줬다고요. 됐잖아요. 민주당 그러면서 6개월입니다. 대거 이제 들어와서 윤석열 당선시킬 때 홍준표 캠프에서는 이거 아니야, 잘못됐어, 사기야라고 해도 이미 지나간 버스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신천지가 개입했던 그것이 더 큰 죄냐? 아니면 대선 이후에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을 때 통일교가 개입한 것이 더 큰 죄냐? 어떤 게 더 죄? 예를 들어서 0.73%의 표 차이로 대선의 결과가 뒤집어졌어. 그때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과 총선 때 개입해서 경선이든 뭐든 이런 거 관여했던 거하고 죄의 크기를 보면 어떤 걸 수사를 해야 돼? 당연히 그 이전에 있었던 대선 과정에 그럼요. 신천지가 개입했다. 그러면 지금 정도 되면 특검 수사를 하면 신천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도 정의파들이 있다고. 제가 통일교 취재 계속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사람 결국에는 교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원리보다는 아예 뒤집어져서 자기 사리사욕체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것에 대해 비판하듯이 신천지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국힘과 뭔가 짬짬이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조한윤님께서 단식하든 말든 민주당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시고 김성환님 동혁아 단식할 때는 스펙스 보면서 생각 좀 하면서 해라. 명분도 없는 단식하지 말아라. 이러셨는데 우리 스펙스 방송 좀 보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장동혁 대표 항상 응원하고 네? 단식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24일 동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기록을 꼭 깼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승우님이 국민의힘 경선에서요.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 10% 넘게 이겼는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6%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이겼지 않습니까? 당원에서 윤석열에게 몰표가 나왔다는 건데 갑자기 그때 한 달만 당원 가입해도 투표권을 주는 방식으로 뭔가를 바꿔주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가능했겠냐.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동원해서 들어갔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도 오히려 통일교보다 더 세다. 국힘 안에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때가 당대표가 이준석이었다면 당연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신천지 특검은 못 받는다고 하는 게 맞겠네. 그렇죠. 이제 지승호님이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하고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짬짬이가 된 거예요. 대선 이후에 대구에서요. 월드컵 경기장 지금은 대구 스타디움이거든요. 거기에 10만 명이 모인. 그때 저는 그랬죠. 그렇게 나와서 그때 네, 막 네. 야 코로나가 끝지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와 연관이 있는 종교단체가 왜 대구에서 하느냐 뭐 이걸 엄청 왜 우리 허용해줬냐 스픽스가 이런 것도 엄청 취재해서 했는데 그 일단 다른 데서 받아 안 써요. 요즘 같은 스픽스의 영향력 같으면 아마 많이 받아 썼을 텐데 그때 정말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검은색으로 보였는데 진짜 천까마귀 때가 대구 스타디움에 10만 명 모이니까 와 이거는 첫 번째 무섭다. 두 번째 장관이다. 세 번째 이걸 누가 열어준 거야. 버스가요. 수백 대입니까 수천 대입니까 쫙 대고 인근에 그리고 교통경찰들이 나와서 다 통제해 주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한테 막 따졌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종교적 자유가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허용을 하면서 맞아요. 그 신천지가 전국에 또 언론사 주요 언론사에서 광고를 다녀요. 돈이 있으니까 대구 시내 중심가에 가면요. 왜 신천지 10만 뭐 무엇의 이 대회를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교주인 이만희가 나오면서 그게 시내 중심가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옥외 광고판에 계속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작년에 친구랑 술 마시러 사당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신천지 광고가 광고판에 엄청 크게 나오더라고요. 사당에? 사당이에요. 서울 사당에.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신천지가 뭐 언론이라든지 어떤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홍보비나 이런 거 엄청 뿌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빛과 소금님께서요. 단식 100일하면 장동혁 대표 믿어주고 존경할게 이래주셨는데 안 그래도 김준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빨리 저 통일교 특검이나 좀 받으라고 하시고요. 단식을 뭐 하루 이틀 하지 마시고 한 100일 정도 하셔서 새로 좀 인간으로 태어나기 바랍니다. 곰도 100일 단식하면 인간 되는데 장동혁 대표 지금 인간 좀 되십시오.
네, 지금 약간 자막이 잘못 나갔는데요. 통일교 특검인데 통일부 특검이라고 써 있었죠. 네,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김준혁 의원 말이 딱 맞네요. 인간이 되어라, 100일 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참 듣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오죽하면 김준혁 교수님 같이 저렇게 점잖은 분이 직접 사람 좀 되라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하셨어요. 허수아비 대표의 생존 본능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국민의 측 내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이제 특별히 선택할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약간 이제 돈 관련된 걸 본인들이 생각을 한다. 그래서 통일교를 그나마 잡아서 공격을 하면 되지 않았겠냐 하는데 본인들도 연결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기사 아까 제목 얘기해 줬잖아요. 기사 제목이 너무 이상해요. 이걸 제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목을 기자가 뽑는 건 아니잖아요. 편집부에서 제목을 뽑는 건데 이상하게 어떤 특정 몇몇 언론인의 기사들은 장동혁 대표의 말을 잘 받아서 민주당이 마치 잘못인 것처럼 제목이 이상하게 묘하게 나가고 있는 것들이 제가 한번 캡처를 다 해서 다음 시간에 볼까 아니면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그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내놓을 카드가 더 이상은 없다. 단식은 선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언론과 몇몇 언론과 이렇게 하는 것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점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취재하실 거 많을 것 같고요. 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25년 12월 17일에 통일교 특검 관련해가지고 뭐 단식을 하든 뭘 하든 좀 해라 이런 얘기 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하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단일한 특검 법안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의석수가 안 되잖아요. 지금 110명이거든요. 어떻게 통과시킬 생각이세요? 아니 주요 인사들이 그래가지고 가서 네. 강력 투쟁을 해야죠. 예전에 드루킹 특검이야말로 그건 그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예. 진짜 죽을 각오로 투쟁해서 얻어낸 겁니다. 단식. 지금 뭐 단식이든 아니면 머리를 깎든지 뭐 그거는 강력하게 투쟁하면 국민들이 알아주는 거거든요. 예. 예, 뭐 마이크를 잡든지 추운데 가서 예. 다 있습니다. 그거는 방법. 그러면 예. 네. 이준석 대표 되게 맛있게 하네, 자기는 아나운서. 원래 말은 쉬워요. 네. 본인도 좀 하든가요. 이게 이제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 당원 또는 이제 강력한 좀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의 민도라고 해야 됩니까? 의식 수준이라고 해야 됩니까? 엄청 높아져 가지고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뭔가 사안을 잘못 처리하면 이 목소리를 내는 방식도 논리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데다가 이게 집단화되어서 바로 여론이 하루 이틀 만에 막 끌어올라서 말 그대로 민심을 형성하고 이것이 압박을 하면서 이 자기 수정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딱 빨리빨리 거치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사태가 터졌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 문제 처리 못할 때 지금도 뭐 재심한다고 있지만 네. 당원들이 그냥 있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향으로 누가 보더라도 처리가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작동하는 원리는 과거 민주당에서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사람은 민주당과도 분리를 해버려요. 강선우 문제가 터졌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분리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 지지율과도 또 분리되는 현상이 생겨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은 터질 수 있다. 다만 대처 방법이나 해법이 굉장히 속도감 있고 민심을 굉장히 빨리 이렇게 받아들이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제 국힘 쪽은 반대로 얘기하면 여전히 본인들이 하는 행위에 자신의 지지자들이 따라올 줄 안다고 하는 그것이 이준석 대표의 저는 말했어도 선도적으로 정치인이 뭔가를 하면 그때 국민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잘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도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국회의원들의 수준 차이도 너무 많이 나는 상황에서 결론 지방선거 가면 어떻게 될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취임 이후 최고에 올라섰습니다. 민주당 문제가 없습니까? 예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떨어져야 하는데 저렇게 지킨다는 것은 이제 분별심이 확실하게 생겨 있다는 거예요. 국힘은 여전히 정치인이 끌고 가고 거기에 지지자들이 박수치주는 저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지방선거는 보나 마나예요. 뭐 통합을 한다, 개혁신당 손잡았다, 장동혁 버리고 비대위 체제로 갔다 이래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그냥 먼저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과 그 짧게만 첨언을 드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의 어떤 속도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못 받는 것처럼 민주당이 못 받는 것처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나 민주당에서는 저도 이제 물어보면은 통일교와 신천지 그러니까 2차 종합 특검을 1월 말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받을 거 없다. 우리 기민하게 지금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얘기는 뭐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지금 네.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지금 의심하는 분들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뭐 말씀하시기는. 예,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중석도 함께 공동 당식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는 이유는 그 지지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젊은 친구들 그리고 개혁신당도 사실 젊은 친구들이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정치인이 단식을 한다고 해서 그 젊은 친구들 관심을 가져줄 것이냐? 별로 관심 안 가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라든지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단식이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면 나이대가 높으세요. 나이대가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 장동혁 대표 고생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한 번 더 봐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이 지지나 이 탄탄하게 세력을 모으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장동혁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징계에 관련해 가지고도 조금 위기에 몰리니까 이제 단식 카드를 꺼내면서 굉장히 특검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안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썼죠. 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여기서 멈춥시다. 특검이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국민의힘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통합 우군인 이준석 전 당대표도 그 당시 억지로 쫓아내고 결국 무너지는 길을 가야 했던 그 뼈아픈 교훈을 잊었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오늘 요즘 들어서 그 국민의힘에 입당해가지고 또 자기 몸값을 올리고 있던 고성국 유튜버 이분의 채널에 이런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기회주의자들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다 이런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말씀드렸죠. 예. 네. 설마 했는데 바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딱 나오잖아. 내가 요즘 초기 취재를 동안 투표인가 아니면 감각 투표인가 속이 없으니까 주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 오세훈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 징계에 반대하고 있는데 고성국 씨는 오 시장을 향해서 뜬금없이 옆차기하고 있냐. 한동훈의 발악이고 이건 오세훈의 발악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이 오세훈이가 그야말로 뜬금없이 옆차기를 하고 나섰어요. 오세훈이는 서울시장 공간인 파트너스 하우스 한남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당 고문이라는 사람을 9명인가를 불렀어요. 그러자 오세훈이가 듣고 싶은 말을 쏟아냅니다. 한동훈을 징계하면 국민의힘이 존폐 위기로 몰릴 수 있다. 지방선거 필피한다.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공간에 누군지도 모르는 당 고문 9명을 불러들인 것은 오세훈이의 기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치밖에 남은 게 없는 이 당 고문들 오세훈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쏟아낸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당 고문하고 밥 먹는 게 무슨 뉴스거리가 됩니까? 이게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언론 플레이까지 한 겁니다. 이들이 쏟아낸 얘기는 장동혁 대표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징계를 무리하게 진행한다. 왜 이것들이 제 이름까지 거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극우 유튜브 고성국이 입당한 이 당의 미래가 있겠냐. 그러면서 당이 무너지면 당을 이끌기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 오세훈이 정말 기분 좋았겠네. 거의 왕으로 추대하듯이 이런 아첨 말들을 쏟아냈으니까. 네, 지금 상임 고문단들이 제발 좀 당을 좀 정비하고 좀 싸우지 말자 이제 이런 취지로 사실은 말을 한 걸로 저는 그때 해석을 했었었는데 고성국 유튜버 등등의 판단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박민영 그 국민의힘 대변인이 장동혁 대표를 이제 옹호한답시고 91세 노인들의 아집이다 뭐 이런 막말까지 했다가 오늘 또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도 회의에 불참하고 우리 더 이상 니네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무시하는 거 참을 수 없어 이랬거든요. 지금 보세요. 박민영 씨가 며칠 전에 올렸던 페이스북의 글인데요.
민주당은 직전 원내대표 김병기에게도 소명할 기회조차 안 주고 쫓아냈는데 소명기를 왜 안 줘요? 그때 5시간도 넘게 주는데. 이 당은 정권 자체를 말살시킨 정당성 일리 없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을 징계하면 당이 무너진단다. 이번에는 평균 연령 91세 고모님들의 성토다. 제발 메타인지를 키워라. 이미 망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고문이라는 수식이 민망한 일천한 아집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저런 얘기를 듣고도 내가 상임 고문단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고 이제 막 이러다 보니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도 다 미쳤나 보다. 누구랑 선거 치르자는 거냐. 그렇게 다 잘라낼 것 같으면 윤 어게인 세력이랑 손잡고 부정선거 외치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이제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유튜버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리면 아마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근데 요즘 재래식 언론, 재래식 언론이라고 해서 갑자기 재래식 화장실 생각이 나가지고 하여튼 레거시 미디어가 윤석열을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국민한테 전달해주지 않았죠. 진보 유튜버들은 노영 묘사를 비롯해서 목숨 걸고 취재해서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 까발렸죠. 위협을 엄청 많이 넣었죠. 고소고발 한 4건, 고소고발 한 7건 뭐 이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4건입니다. 4건. 4건. 아니, 둘이 합치면 그럼 8건. 자, 이렇게 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국민들에게 레거시가 하지 못하는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나기 전까지도 얼마나 초기장 상태에서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서 해야 한다. 언론 못하는 역할을 우리가 유튜버들이 한다라고 하면서 이 방송을 보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정치적으로도 식견도 높아졌고 원칙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어떤 민주주의 가치를 가져가야 되는지 학습, 현장의 실천을 통해서 다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 대한민국 보수 유튜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레거시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하게 해야만이 뭔가 결집이 된다는 것에 약간의 아집에 빠져서 팩트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거짓 정말로 뉴스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마지막에는 자극을 하다 방법이 없으니까 정광훈하고도 손을 잡죠. 또 세계로 교회 소년부하고도 손을 잡죠. 여의도파, 광화문파 막 나뉘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거구 천국에 들어가 버려서 오히려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전혀 못하게 됐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진보 유튜브는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민주당이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들어 이거 아니야 문제야라고 하면서 막 싸움을 해요. 이익도 별로 없어요. 보수 유튜버는 어떻게 되느냐. 정당을 사실상 장악해버렸어요. 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국힘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져. 이제는 보수는 저렇게 결집하더라도 진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사소통 구조 그리고 여론이 반영되는 일종의 프로세스에 절대로 따라올 수 없어요. 맞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버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PWS님이 딱 그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신문 안 봅니다. 전에는 신문만이 유일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각종 대한 유튜브가 있으니 골라보는 재미도 있고요. 강력한 스픽스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러셨는데 진짜 이제는 정말로 뭐 신문이든 언론사든 레거시 혹은 뭐 재래식 이런 미디어들이 더 이상은 이 유튜브하고 경쟁을 못하는 시대까지 사실은 이제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그쪽도 다 사실은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부 광고 1조 3천억 썼대요. 오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정부 광고 1조 3천억 썼는데 이 말이 되느냐. 오히려 막판에 11월 12월 달에는요. 돈이 남아가지고 그냥 부어줘요. 왜 우리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어이없게. 아니 뭐 안 주는 거는 얘기 좀 그다음 해야 돼. 아니 그런데 자 이게 우리 보도블록이나 이런 거 뒤집으면 안 된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아예 관성적으로 문화관광부 이런 데서는 막 광고비를 쏟아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재래식 언론들에. 그래서 1조 3천억을 다 썼어요. 나라 돈이 없어 이렇게 난리 피우는데 언론사는 거기서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쪽 빨아먹는데 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 돈을 우리한테 줄 필요도 없죠. 우리는 없이 가난하게 살고 그냥 뭐 민어도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민어도 팔고 족발도 팔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나도 부끄러울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현금을 우리한테 뭐 달라고 이렇게 구독도 하지 않아. 뭐 유튜브 채널 수익 가지고 그냥 하는데 꾸역꾸역 살고 있지. 사는데 스포츠했으면 그러니까 못 빠져.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미 관성적으로 돈을 받고 있는 그 언론은 1조 3천억의 지원을 국가 예산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으로 가져가면서 언론이 하는 짓이 이게 뭐냐? 우리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우리한테 왜 줍니까? 안 줘도 되죠. 돈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론이 이런 행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대한민국 언론이 진짜 팩트를 기준으로 의견이 다른 것을 논쟁시키느냐. 지 이익에 미쳐가지고 이익만 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렇게 하면서 삼성에 가서 슈킹하고 현대자동차 정의선이가 가덕도에서 신공하는데 왜 공사 중단했냐고 비리가 거기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하는데 언론 아예 손도 대지 않아요. 삼성 이재명에도 손도 대지 않아요. 다 봐주기야. 돈을 주니까 수십억씩. 거기에 1년에 1억씩 받겠다고 줄을 서서 로비를 대는 사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라가 썩어 자빠질 때 누가 일어났느냐. 우리 민주주의를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만들었듯이 지금은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이 대한민국을 소통하게 하고 여기에서 건전한 상식이 정말로 나와서 널리 퍼지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정치 집단도 정치인도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네, 정말 뭐 우리들이 이렇게 피토하면서 얘기를 해봤자 사실 그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방송을 들어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피토하는 심정으로 정기현 대표가 얘기합니다. 우리 꾸역꾸역 방송하고 있다. 우리한테도 광고 좀 달라. 좀 속뜻을 좀 잘 이해하시고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민업하면서 이렇게 연명하고 있으니 좀 줘라 이런. 민어 많이 사주세요 아니었어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이 유튜브라는 환경에서 가능해졌잖아요. 네. 이게 중우장대 산업이라고 뭐 시설 투자를 수백억씩 하지 않아도 이제 되니까 언론이 언론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만들어진 이 세상만 하더라도 정말로 국가가 깔아놓은 인프라 위에서 삼성이 만들어 놓은 전화기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것만 하더라도 뭐 감지덕지죠. 옛날에는 이런 말도 못 했는데 뭐 국가가 광고를 주고 안 주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주세요. 아, 네. 제가 조용히 TV로요. 네, 어쨌든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네. 자, 이 중요한 얘기 합니다. 이 세 번째 주제 이겁니다. 내일 윤석열 체포방해 백대현 부장 재판부에서 선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중계로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법원이 내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언론 공지를 통해서 오늘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한번 방송을 이렇게 쭉 한 다음에 걸러가지고 그 다음날 보여주고 그랬던 것을 내일은 네. 그렇게 하지 않겠다. 실질적으로 그냥 순간순간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일 2시에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내란 특검이 지난달 26일에 윤석열 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10년을 구형을 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물론 선고 요청도 있었습니다. 선고 연기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단호하게 그런 거 없다라고 해왔죠. 백대현 재판의 재판 진행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백대현 부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외부에 휘둘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원칙이 있으면 그걸 좀 밀고 나가는 스타일인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백대현 부장은 저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맡아서 유명하지만 일반 분들한테는 혹시 나는 솔로 보시나요?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에 강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친척형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원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강수라는 사람도 스타일을 보면 친척 관계잖아요. 피가 섞인. 상당히 백대현 부장과 좀 비슷한 그런 스타일이다. 본인은 약간 원리 원칙대로 하고 그래요? 예, 끊을 거 딱딱 끊어내고 그런 성향을 봤었을 때는 이 백대현 부장이 저는 구형이 10년인데 선고도 10년 이상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백대현 부장이 공부를 진짜 잘했대요. 거의 석차가 전국에서 이렇게 막 앞에 있는 그런 석차였고, 그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들은 좀 어떤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생각보다 단호하고 엄청나게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판 들어갔던 다른 기자들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증인들이 증언을 좀 어리버리하거나 딴소리하거나 이러면은 좀 약간 혼도 좀 많이 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세요?
근데 스타일을 보면 원래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변호인 주장을 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 내란 재판이나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근데 백대현 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딱 그 정해놓은 그 절차라든지 진행 방법이 있겠지 않습니까? 진행을 할 때. 그러면 그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라이브로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변호사 측에서 이제 결심 공판을 막 한 번 더 밀어달라, 한 번 만들어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변호사 말들이 그들은 절실하고 절박합니다. 그럼 백대현 부장판사가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몇 월 며칠 날 선고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게 3번째잖아요. 박근혜 1심 때, 그리고 이명박 1심 때. 그리고 이제는 윤석열 1심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란 재판이 아니고 이건 그거죠.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은 근데 그게 돼요? 구형보다 더 많이 선고할 수는 있나요? 그럼요. 많이 네. 선고한 얘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구형보다 더 많이 선고는 아마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구형이 10년이면은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은 그 전에 저희가 그 지난번에 방송했지만 7년 정도 선고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구형이 이제 사형이 나오고 나서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선고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대현 부장 판사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일종의 표상처럼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사가 되어서 엘리트 코스로 갔다. 뭐 박수치고 좋을 일, 부러워할 일이죠. 그런데 법을 목숨처럼 여기고 판결을 정말로 어느 누구한테 또 공정함에 정말로 단 일이라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는 거. 우리 다 사법부 신뢰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응원격려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공부도 잘 못했고 지금 그런 자리에 있지 않지. 오늘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학계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런 진짜? 분들이 자학파들인가요? 아니 사법부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던져주면서 자기 일생의 예를 직업 정신을 국민들에게 표상처럼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법부를 신뢰하는 거고 내가 재판에 설사 내 개인적으로 불리한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그러나 우리가 인정을 하자. 뭐 이렇게 가는데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선고를 10년으로 하든 뭐 15년으로 하든 아니면 7년으로 하든 5년으로 하든 자 이분은 어쨌든 판사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낼 것이다. 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고를 무조건 많이 해야 그러면 오케이입니까? 적게 하면 이 판사 잘못됐다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판을 어떻게 진행했느냐,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건데 지기현하고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이 사람은 지기현은 장난인지 가족 오락관인지 구분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헷갈리게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살기 위해서 윤석열을 사형 선고할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자기도 자존심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러면 지기현 잘했다고 박수 칠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직업 정신, 시대 정신을 가진 지식인 또는 판사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하는 그 저는 모습을 지금 백대현 부장 판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원희님이 광수님이 친척 아니라 그랬는데요 이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백대현 부장 차기 대법원장 후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해주고 계시고요. 백대현 판사 연년생 동생이 백정현입니다. 이런 얘기 별별 자료를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백대현 판사 동생도 판사라고 합니다. 같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또 그렇군요. 야 V7C님께서는 공부 못하신 정계환 대표님 너무 훌륭하시다. 이렇게. 야 우리 V7C님도 공부 저만큼 못했던 거. 네, 정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건데 하나만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사항 한번 알려드릴게요. 실제 윤석열 씨에 대한 사형구형이 내려지기도 하고 또 많은 병합된 이제 사건에서 지기현 재판부에서 피고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 2월 19일 날 선고하면서 혹시라도 이 꼼수도 부리면서 뭔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들 많이 하셨고 또 내일 백대현 부장 재판부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혹시라도 피고인이 안 나와가지고 윤석열이요. 뭐 윤석열이죠. 피고인이 안 나와가지고 선고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돌았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기사들로도 그런 게 나왔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안 나와도 판결 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66조 2항인데요.
피고인이 원래 이제 안 나온 거예요. 네.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요. 그래서 날짜를 다시 잡았어. 그런데도 안 나왔어. 그러면 계속 그 피고인이 안 나오는 꼼수에 우리가 넘어가가지고 계속 선고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냐 이거잖아요. 네. 아니다. 재판 날짜를 다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견 청취 없이도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는 재판 절차가 무한정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규정이다. 이제 이렇게 실제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피고인이 재판 날짜를 다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시라는 말이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한 번 더 미룰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들리죠. 그래서 일에는 미룰 수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2월 19일 날 하면 좀 위험하다. 그러면 2월 20날 빨리 잡아도 2월 20날 안 그러면 아예 못 하고 또 그냥 넘어갈 네. 수 있지 네. 않겠냐. 이런 꼼수 부릴 수도 있겠다. 인사 이동이 있잖아요, 그때는. 예, 이 사람들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장난치느라고 막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경 기자가 피고인이에요. 저 이제 범죄자. 네, 범죄자 사기들을 저질렀어요. 칼에 절을 하세요. 아 그럴까요? 완전히 다 깨지고 있는데 또 못했고. 근데 정계환이가 사기꾼인데 아 이거 어울리네. 근데 안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공판에.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게 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권석 재판은 원래 이제 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러니까는 이 검찰에서 소환을 제대로 안 하고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냥 날짜를 이렇게 법원 게시판 같은 데다가 이제 올리고는 딱 선고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네. 이거 절차 위반이다. 네. 나한테 제대로 이거 알려주지도 않고 나 이렇게 나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상고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각. 아니에요. 대법원이 그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사건을. 예. 그렇게 되면서 왜 그러느냐? 실제 그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 아니 안 나와서 우리가 거기 적혀 있는 전화번호 같은 걸로 한번 연락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럼 방법이 없지 않느냐? 네. 그랬더니 그래도 최대한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 아. 그런데 연락하지도 않고 조금 원래 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당시의 판례였습니다. 네. 근데 우리 사건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죠. 그런데 윤석열 아니 잠깐만 말이 안 끝났어요. 윤석열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은 어쨌든 연락 못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연락을 못 받을 수가 없고 그 앞에서 말해줬잖아요. 윤석열을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윤석열이 그동안에 16번이나 안 넣을 때 지기현 부장이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네가 져라. 여러 번 분명히 얘기했었었고. 네. 그러니까 뭐 안 나와서 꼼수 부려가지고 이게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없고. 네.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이런 것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제 이 사람에게 선고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이 경우에 뭐 적용해서 계속해서 변호인사들이 장난치고 이렇게 했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 걱정하지 마셔라 이 얘기를 하고. 안심이 됩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그날 안 나왔다 선고를 못했다 한 번 더 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뭐 예를 들어서 19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아마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요. 뭐 금요일로 한 번 더 불러내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서 못했다. 그래서 인사 조치가 이제 인사 발령이 났다. 이 일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아유. 윤석열이 그걸 노린다. 야, 이거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백대현 부장판사 칭찬했던 게 완전히 땅으로 다 꺼지고 진짜 대한민국 사법부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네.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사법부에서도 더 이상 피고인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농락당하는 거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실까봐 제가 이제 일부러 알려드린 거고요.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단독이 나왔습니다.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공천 헌금 1억 나 강선우 의원에게 줬습니다. 내가 그 카페인가 거기에서 만나고 있을 때 강선우 의원하고 보좌진 같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김경시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월요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3시간 정도 가서 수사를 받았는데 그날 너무 짧게 받아서 한 번 더 그 소환 조사를 받았거든요.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오늘 두 번째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식의 진술을 확보했느냐. 강 의원 보좌관이 강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먼저 돈을 달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강선우 의원은 마치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김경시 의원이 와서 1억을 갖다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좌관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김경시 의원이 이제는 아니야. 내가 돈 주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강선우 의원 측에서 나에게 돈을 먼저 달라고 한 거야. 강선우 의원과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김경시 의원이 저렇게 이제 자진해서 뭐 실토를 하는 것을 박수를 쳐야 됩니까? 저 사람이 지난 한 2, 3주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을 버글버글 끓도록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습니까? 공천을 대가로 어떤 돈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잠적해버렸죠. 네. 숨어서 누군가의 배후에서 지원을 받아서 미국으로 도망갔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막 스픽스에서 저 캐나다로 도피한다라고 했는데 우연의 일치지만 어쨌든 월요일 날 들어오겠는데 일요일 날 왔어요. 들어와서 변호사 조력을 받았겠죠. 딱 판은 정해졌죠. 자, 1억 원은 받았다 안 받았다 돌려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네. 근데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 보좌관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보좌관이 요구를 해서 돈을 1억 갖다 줄 때 강선우가 있었다. 그러면 강선우가 덮어쓰고 두 번째 보좌관도 돈을 내가 준 행위가 있으니까 나는 실토했다. 그러면 빙고 뭐냐. 이제 폴리바게닝 내 하겠습니다. 요거 다 불었으니까 둘 다 명확하게 구속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외에도 김경은 진짜 심하게 얘기하면 특검을 해서라도 밝혀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도 돈질을 많이 했으니까. 그거 다 찾아야 되지. 그런데 드러난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실토하고 지는 빠져나가 보겠다. 또는 자기 뭐 감옥 가서 살겠지. 그럼 한 2, 3년 살면 되겠나? 이 계산을 해서 매우 현실적으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해야 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현명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살겠다고 남이 죽든 말든 아무 관계없이 이렇게 했죠. 그러면 거꾸로 다시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강서구로 갈 때 서울시 비례의원 하면서 본인이 원해서 갔겠습니까? 강선우가 돈 1억 받으려고 불렀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로비하면서 다녔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어디 가면 어떻게 되는지 돈 있는 행세하고 돈도 줄 것처럼. 그리고 이것만 좋겠어요? 이 1억 원은 용돈이라는 설이 유력한데 그 외에도 많은 돈질을 했겠지.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정말로 매간매직 해놓고 이제 강선우한테 다 덮어씌우는 이런 행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일단 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핵심은 김경시 의원의 인간성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강선우 의원의 거짓말을 지금 논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KBS에서도 취재 내용이 나왔는데요. 2022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원금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이 조사를 받았을 때 제가 그때 16시간 동안 조사받으면서 뭐 별별 얘기 다 했을 것이다 했잖아요. 진짜 이렇게 얘기했대요. 실제 강선우 의원의 지시에 따라서 내가 한 것이다. 이런 진술을 했답니다. 2022년 총선 무렵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는 지난 6일에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 강선우 의원과 함께 카페에서 김경시 의원을 만났다. 두 사람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고 추후 강 의원이 차에 물건을 실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남 씨는 김경으로부터 돈 받은 적이 없다라면서 전면 부인한 적이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강선우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 이런 게 확인이 됐고요. 결국 김경시 의원이 내놓은 얘기하고 거의 똑같은 모양새가 지금 됐습니다. 제가 좀 이제 제기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직 잠깐만 네, 기다려.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게다가 김경시 의원이 미국에 체류하던 당시에 서울시의회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자신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요청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은 자기가 돈 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실제 자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을 걱정해서 사실은 이번에 자기가 강선우에 대해서 불 수 있는 걸 다 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김경 거짓말 친 경우 확실하죠. 보좌관 저거는 더 새빨간 거짓말 시켰어요. 돈을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강 의원이 시켜서 움직였고 돈을 가져올 때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단 두 사람은 어떤 연유인지 지금이 진실한 전제로 보면 과거에 거짓말 시킨 것이고 과거에 거짓말 시켰다라는 전제로 보면 지금도 똑같이 거짓말 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강선우 의원 이야기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의심은 두 사람이 동시에 얘기해서 강선우 알고 있었다. 그리고 1억을 돌려줬는지 돌려주지 않았는지 사실 잘 모르고 그거는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돌려줬다고 지금 누가 김경만 이야기하지 실제로 돌려줬을 정황적 근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봐서는 용돈으로 받아서 다 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럼 강선우 의원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오늘 이제 서울시 의회에 연락을 해서 본인의 갑질 의혹을 덮어달라고 했다는 거 제가 취재한 내용 처음으로 밝히겠습니다. 서울시 의회에 가면 의정지원관이라고 있는 제도 아십니까? 네. 의정지원관들을 너무너무 많이 힘들게 했다. 여기서 이제 괴롭혔다 이런 명예훼손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확하게 김경시 의원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네. 그래서 거기에 배겨내는 사람이 없었다. 너무너무 일을 혹독하게 좋게 얘기하면 일을 혹독하게 시키는 것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 상식과 기준도 없이 막 거기 일하는 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좀 다르대요. 지원관은.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 한편으로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다. 김경희. 다르게 얘기하면 지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괴롭히듯이 일을 시켰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건 이제 그 당시에는 중요한 게 아니었고 본인의 열정의 반영이든 아니면 본인의 갑질의 반영이든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서울시 의회에 전화해서 갑질 덮어달라고 했다면 그럼 본인이 갑질한 게 맞죠. 제가 취재한 것이라면 그 정도로 이제 의정지원관들, 의회 지원관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라는 증언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경시 의원은 2번 지금 시의원 됐잖아요. 네. 그 2번 하는 동안에 보좌관을 10번도 더 넘게 갈아치웠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좌관에 대한 갑질이 강선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것만큼이나 혹은 더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지원관이라고 이제 예. 보좌관이죠. 국회로 예. 보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때 그 강선 의원으로부터 이제 단수공천 1억 주고 단수공천 받을 때 그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때 매우 유력한 A라고 하는 그 시의원이 있었어요. 강서구 소속 정치인. 이 사람이 워낙 신망도 좋고 구의원이요. 구의원 예. 강서구청장으로 이제 나가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예. 이 사람을 찾아갔대요. 김경시 의원이. 그래서 너 내가 밀어줄게. 너 강선 의원을 소개시켜줘. 그러면 네가 강서구청장에 도전하는 걸 내가 도와줄게. 이랬어요. 근데 그 A라고 하는 그 사람은 30년 이상 강서구의 지역구를 둔 구의원, 시의원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2022년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기초자치단체 의원직을 맡고 있었었는데 실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강선 의원을 도와주고 소개를 시켜주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었었나 봐요. 근데 제대로는 사실 이제 소개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도 당하고 막 이제 이랬대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강선으로부터 김경이 단수공천을 받으면서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잘려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복마전이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니,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선거에서 뭐 캠프에도 있고 지선 같은 거 준비하는 거를 아는 사람들은 강선 의원은 이제 지역구,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잖아요. 국회의원이면서 다른 비례 시, 그러니까 광역 의원한테 불러가지고 너 나한테 돈 줘. 내가 여기 자리 줄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그걸 먼저 시작합니까? 그런데 김경 그 이제 시의원은 서울시의원 이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본인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보좌관이 돈 본 적도 없다라고 저는 그거는 못 들었고요. 보좌관은 계속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냥 이것도 일부의 거짓말인 거죠. 강선 의원은 정말 이래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경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이경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제가 뭐가 잘못됐죠? 왜냐하면 그때 남 그 보좌관이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뭐 저는 그때 취재했던 걸 그 남 땡땡 보좌관 전화번호는 알았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이 사람이 MBC나 다른 언론사에 얘기했을 때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거고요. 예. 저 정정해 주십시오. 제가 취재한 거 지금까지 다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당시 이제 기초위원으로 했던 이제 그분도 제가 직접 이제 통화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누구보다도 지금 뭐 김경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인데 그래도 참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뭐 취재 좀 응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래도 당을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네. 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자기가 그 당시에 폭로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누가 봐도 그 불법과 메간매직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니까 부담스러워하는지 일단 전화 통화는 하고
당분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아주 예의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경 기자는 취재를 정확히 했는데 이경 기자에게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갔던 바로 그 사람들이 MBC나 이런 데다가는 제대로 진술을 해서 오늘 또 새로운 진술을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자, 이경 씨가 사과하면서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들어가서 모든 거 사실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혹시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공 건네실 때 강선우 의원도 같이 있었습니까? 자리에? 공천위에 직접 1억 원 건네신 거 맞습니까? 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들어가서 모든 걸 사실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사실대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했답니다. 강선우 의원 보좌진인 남 전 사무국장이 먼저 공천 헌금을 제안해서 강선우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김경시 의원은 남 전 사무국장하고 여러 번 연락을 주고받았답니다. 당시 출마 지역을 물색하던 김경이 남 사무국장하고 나눈 대화 중에 이런 게 있었대요. 남 사무국장이 이제 그 보좌관이라는 거죠. 강선우 의원이 좀 사정이 안 좋다. 그러니 차라리 네가 먼저 돈을 좀 주면서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강 의원하고 만나보자 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강 의원을 소개시켜달라고 했는데 뭐 됐냐 안 됐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하고 또 다른 내용이 지금 나온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건데 조선일보의 기사였는데 그러니까 여러 매체별로 조금씩 이제 디테일이 다른데 어쨌든 오늘 MBC에서 나온 이거에 따르게 되면 남 보좌관이 먼저 강 의원을 도와주자라고 얘기를 했고 강 의원과 함께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 돈을 전달했다라는 게 바로 김경의 주장 요지였습니다. 김경은 최근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2022년 한 카페에서 강선우 의원을 만났고 남 국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직접 돈을 건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또 아까 말했던 남 전 사무국장이 말하고 또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 돈을 먼저 요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인을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경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 20일 강선우 의원을 불러서 공천 헌금을 둘러싼 진위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고요. 강선우 의원과 김경 그리고 남 전 사무국장 3자의 대들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제일 궁금한 거는 돈 돌려줬느냐 안 돌려줬느냐에 대한 건데 왜 김경은 돌려받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돌려받았으면 그걸 통장에 넣어놨겠죠. 집에 금고에 넣어놨겠습니까? 그거 따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할 때도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저는 의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2022년 6월이 지방선거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던 때지 않습니까?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윤석열이 됐는데 자 강서구에서는 이걸 거래를 하면서 돈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이. 야 그게 대선에서 몇 표 차이로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줬는데 야 우리는 메가매직 하자 돈 필요하다 없다 이런 거 강선우 의원이 사정이 안 좋다 좀 도와줘야 된다 이걸 보좌관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했다. 그것도 지금 말인지 글인지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노인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무리 궁하더라도 그러면 궁하면 그 돈이 필요하면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지. 그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 이 여성도 웃기잖아요. 아무리 그 잘 나가던 집 딸이지만 어떻게 민주당을 좋아했다면서 그 돈질을 하면서 지원을 따 먹겠다고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강서구청장 아니면 영동구청장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자, 김경시 의원 관련해서는 추가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체육회 산하종목단체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민원 듣겠다라고 하더니만 청첩장 내밀고 야 우리 결혼하는데 와서 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결국은 주고 빼먹고 이런 것도 본인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약간 이걸 보면서 좀 씁쓸한 게 뭐냐면 정치인 있잖아요. 뭐 국회든 광역이든 정치인인데 이 사람들이 그전에 SNS에 버젓이 저는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준 적이 없다. 강선우 의원도 나는 공천을 약속받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버젓이 나중에 돈을 주고 받은 건는 모르겠어. 돌려받은 건 모르겠어. 어찌됐건 돈 거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선출직 의원들이 국회나 아니면 광역이나 기초나 네. 전부 다 싸잡아서 욕을 먹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 이러면 안 된다. 너무 그러니까 진짜 지저분합니다. 정말 억울한 의원들도 있어요. 정말 억울하게 이번에 전주시도인데 예를 들자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수사하라고 했으니까 밝혀질 거고 특검하라고 해서 밝혀질 건데 정말 억울한 사람들,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까지 국회 하면은 야, 저 도둑놈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저는 제대로 돌아가는 게 제가 그전에 기자만 할 때는 시각이 그런지 알았다가 국회에 들어가서 직접 일한 걸 보니까 정말 그 300명이 뭐 물론 다는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말 열심히 일 많이 하거든요. 야, 이래서 우리나라가 잘 돌아가는 거구나. 이재명 대통령도 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할 때 미친 듯이 일만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얼마나 돈 받았다 그런 얘기 많았습니까? 도둑놈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까지 이런 사람들 그 한 일에 몇 개 때문에 다 싸잡아갖고 이렇게 욕을 먹는 현실 네, 자체가 약간 반론처럼 불합리합니다. 얘기하면 김경호 의원도 일 엄청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요. 선거운동은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스타일, 쉽게 워커홀릭 같은 사람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돈질하면서 정치를 하면 안 되지. 그건 하지 말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선을 넘어서서 이렇게 이제 엉망진창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선거운동하는 게 뭐 일이에요? 아니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시의회에서 엄청 일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구청장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실력을 쌓는다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는 정말로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걸. 아까 지금 그 출석할 때 보였던 저런 모습과 전혀 달라요. 일하는 그래요? 내용을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니 이야기도 그냥 기왕에 나온 아니, 거 이제 제가 비판을 좀 할게요. 잠시만요. 제 얘기의 키포인트는 일만 잘한다가 아니고요. 청렴하게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사람들 일 내 때문에 싸잡아서 다 욕을 먹는 이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알아요. 그 중요한 얘기에 건 대해서 청렴. 지금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중요하죠. 청렴한 거가 먼저 중요하다 말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네. 저는 이제 그 청렴하고 일 잘하는 게 기본이라고 그래서 뭐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뭐 그렇게 많은 이제 보좌진들을 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왜 작년- 그걸 떨어져 버렸어요? 작년 가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뭐 국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걸 청첩장을 돌렸다 안 돌렸다 이것 때문에 문제 많았죠. 네. 그 뒤에 아마 결혼식을 올렸을 거예요. 아, 누구냐? 김경의 네. 자제분이 계시겠죠. 강남에서 아주 좋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호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호텔에서 그렇게 결혼식을 했는데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하면 거기에 청첩장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청첩장을 돌렸다는 것은 부담을 가지고 다 갔을 테고 아무나 할 수 없는 호텔도 있어요? 돈 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약이 안 그런 잡힌 호텔은 거구나. 예약도 안 되는 데다가 이게 워낙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호텔에는 실제로 가볼 수도 없죠. 결혼식은 그 정도로 초청받으면 이미 저 같은 사람은 와 레벨이 완전 다른 사람이 그런 데서 결혼하는 거예요. 강남에 거기 가면 제일 큰 호텔이 있어요. 거기에는 진짜 자리도 가보니까 와 초호한 데다가 아, 가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그때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호텔에서 그렇게 성대하게 결혼식을 했어요. 그 아들이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이번에 간 거고 동부리그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진짜 그 MIT 갔다는 그 아들인가요? 예, 뭐 그쪽 동부리그에서 가서 이제 지금 박사를 하고 있고 뭐 그런데 진짜 잘 나갔던 집이니까 호화 결혼식 했는데 이게 정치인으로서 맞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단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지금 말씀드리고요. 조현숙님께서 우리 정기현 대표에게 이 말 꼭 전해주세요라고 하시면서 올린 게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예. 스픽스몰 민어 구입하러 들어갔다가 결제 못하고 취소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어렵나요? 옆에 때는 광고 동치미 스픽스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거긴 결제도 쉬웠어요. 카드 결제라도 좀 쉽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야. 죄송스럽고요. 네, 여러분들 진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이런 글 그냥 소개시켜드리면서 조금 중화를 시켰는데요. 민주당 휴먼 에런지 시스템 에런지 제대로 밝혀주시고요. 이런 식의 공천 비리가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국민들 더 이상 실망하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김경호 의원한테 진짜 부탁 그래도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라. 유불리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로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으면 지금 민주당을 위해서 본인이 잘못한 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진실되게 국민한테 소상히 밝히면 그래도 당신은 법적 처벌을 받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해할 구석이 있다.
이경 기자가 얘기했듯이 청렴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때문에 그나마 그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제발 마지막에는 정말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왜 정치를 당신이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네. 민주당을 위해서 선당후사하라 이런 말씀.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지금 마음속으로 외쳐주고 계시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는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주는 곳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해드립니다. 1644-1236 또는 010-7613-3303으로 연락하셔서 카톡이나 문자로 상담 예약하시면 24시간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에 여러분들을 방문 상담도 해드립니다. 1644-1236 1644-1236 착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보험 플랜 여러분들이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요 정말 또 착한 분들이만 운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무조건 써야 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이 부담되실까봐 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에서 최대 108만 원의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함께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추가로 스픽스 보고 상담받는다라고 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으니까 꼭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이 주어지죠.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하면 추천하실 때마다 최대 8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변님 이거는 답변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조한유 선생 질문인데요. 김경, 강선우 그리고 보좌관 3명 중에 누가 죄가 가장 큰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강선우 의원이 제일 아, 크죠. 그래요? 예, 돈을 강선우 받은 의원이 사람이죠. 돈을 받았잖아요. 예, 예. 1억이 생기면은 특가도 가능하고 1억만 사실 받았을까라는 또 의심도 지금 들고 있고 강선우 의원은 게다가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우리들에게 너무 실망을 많이 안겨줬지 않습니까? 물론 그리고 이제 돈을 받은 사람하고 준 사람하고의 비교해 보면 준 사람의 죄를 조금 더 약하게 처벌하는 게 네.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강선우 의원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보좌관하고 이 사람은 좀 약간 김경하고는 좀 약합니까? 아니, 보좌관은 그 실제로 죄가 없습니까? 서희건설 사태를 한번 들어보시면 서희건설에서 그 회장이 자술서 내고 난 다음에 사실 서희건설의 그 회장은요 약식 기소되려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다가 우리가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약하게 좀 특검에서 해준 건데요. 그와 마찬가지고 이제 보좌관은 여기서 중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는지는 또 수사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똑똑합니다. 예. 지금 댓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정계화는 노변 앞에서는 꼬리를 잘 내린다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이 있어서 예. 정기환 맞습니다. 대표는 미인한테 약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아니 있어요.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 내용이 있어요. 정기환 대표 아유. 미인에게 약하다는 거. 굉장히 강조하시네요. 변호사님 미인이십니다. 여기 보면은 솔비치님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예, 그 위에 아래를 잘 살펴보시면 있습니다. 위아래를 잘 살펴보세요. 하여튼 김성환 선생님, 채날님, 아카시아 향님, 김영복 선생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야마도라님도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팬처럼 열심히 이렇게 PT 공감님. 녹수녹수님이 말했네요. 전 대표님은 여자에 약합니다. 예. 전 대표님 멋있어요. 멋져 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예. 뒷말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자 요즘은 약하다고 여자 하셔도. 약하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약간 생동감 있게 들리지도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강선우 의원을 우리가 사실 믿었던 만큼 실망이 크고 그 이후에 대처 방법도 매우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옛날에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인정을 하고 우리들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꼼수 부리고 거짓말하고 넘어가려고 했다는 게 사실 우리를 더 슬프게 만드는 겁니다. 참 예. 네. 책임을 지고 그리고 훌륭한 학자로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던 분의 좀 정치판에서의 말로가 정말 너무 안타깝고 좀 슬프기도 하고요. 또 강선우 의원이 갖고 있는 개인사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막 이렇게 미어질 때가 있는데 그래도 죄는 제대로 잘 받고 또 본인이 우리 사회에서 기여할 부분 분명히 있다. 민주당에서 많은 선배 정치인들은 강선우 의원 너무 훌륭했다라고 하는 평도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비판 엄청 받으면서 법적 책임져야 되면 다른 한편으로는 또 너무 그것 때문에 사람까지 이렇게 막
매장시키고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나는 그 반대입니다. 강선 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이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많이 했고요. 네. 물론 뭐 자녀 관련해 가지고도 아픈 개인사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걸로 면제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실제 본인이 정치를 청렴하게 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고요. 실제 이런 게 걸렸을 때 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또 본인을 믿어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또 우리 정기환 대표 또 쓸데없이 또 측은지심을 느끼면서 저런 발언하는 거 매우 부적절하다. 아니 법적으로 어쨌든 처벌은 김형봉님께서 받고 김형봉님께서 제가 강서구민인데요 정말 창피합니다. 까치산역에서요 가족까지 나와서 인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작 요정되었습니까?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이러셨는데 이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모든 신뢰가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네. 앞에서 펴달라고 구걸할 때만 착한 척하고 예쁜 척하고 이러면 뭐합니까? 실제 잘못했을 때 우리가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화를 냅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 이후에 태도가 더 나쁘기 때문에 더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선 의원하고 둘이 사실은 서로 거짓말 주고받으면서 우리를 얼마나 기만했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단죄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말 착한 정기환 대표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걸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야 노변 말이 맞다 계속 올라오네. 저만 또 이제 하여튼 죄는 제대로 가고 그래도 참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노변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꼬리를 내렸습니다. 네, 딱풀마미님께서 노영이는 장경태 사건 가짜뉴스로 고소될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이러셨는데 장경태 의원은 그때 초창기에 자기가 아니라고 말해서 제가 방송하는 도중에 인터뷰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때 나왔던 이제 이 AI 그걸로 이제 화질을 좀 정리해가지고 했던 그거는 제가 방송하는 도중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TV조선 등등에서 또 뭐 잘못된 영상을 썼네 안 썼네 해가지고 제가 분명히 그 당시 제가 어떤 말 했는지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오늘 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